그러면 이제 20년 이제 지나면서 아 정말 가정교회 진짜 선택을 잘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그럼 그런 어떤 그 20년 동안의 가정교회 사역의 어떤 열매 내지는 그 보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일단은 가정교회 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도 이제 뭐 일선은 통계를 볼 때는 네. 교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후퇴한 적이 없다. 감사한 적이 천천히 없다. 가더라도 네. 하여튼 계속 전진을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목장도 또 계속 재생산이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도 하게 되고 이제 네.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분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리더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완전히 비신자로 왔다가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걸 보면은 그게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안티 중에 안티로 있다가 음. 그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고 그런 거 보는 그 감격이 제일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처음에 목장이 그러면 한 대여섯 개로 시작했겠죠. 네, 다섯 개. 그러고 나서 지금은 목장이 44개. 44개고. 네.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번식이 됐고 꾸준히 네, 20년 동안. 진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네, 목자 네. 목료까지 하는 네. 동역자가 됐다는 면에서 네. 가장 큰 보람이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어떤 시스템이든지 4대가 나온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제자 훈련이든지 뭐든지. 네. 근데 저희 교회는 4대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하. 디모데후서 2장 2절인가 거기 보면은 네. 바울이 디모데, 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게 네. 나오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대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VIP가 와서 그렇죠. 목자가 되더니 네. 목자가 목자를 낳고 거기 네. 또 낳고 해서 네. 4대 손까지. 네. 이야, 진짜. 저희 집사람이 4대를 낳은. 저희 집사람은 목자이면서 초원지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6번 분가했어요. 자, 그러면 사모님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모님이 네. 자 지금 목자도 하고 초원지기도 하고 4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길래 그게 가능했는지. 실은 어젯밤에 4대였구나를 어젯밤에 알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 그런 모르고 느낌도 있다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분가했나만 생각해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주 좋은 근데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돕는 자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사실 시작하게 된 게 네. 저희 연세 많은 장로님 목장을 네. 도와드리러 갔어요. 아. 좀 운전이라도 라이드 좀 섬겨드리고 이러러. 그 장로님의 목자인 목장에. 예. 목자인 예, 장로님 예, 목장에 기동력이 좀 없어서 그 부분에 좀 도와드리러 갔는데 네. 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셋인데 세 아이 엄마들을 한 3년에 걸쳐서 한 6명 전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가 때가 됐는데 12명, 13명이 돼서 딱히 없었어요. 누군가가 할 사람이 예비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맡으셨는데. 없어서 어차피 저를 통해 온 엄마들이어서 제가 맡아서 하게 된 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직접 이제 그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직접 일부러 학부모도 네. 관계 만들어서 전도할 욕심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의 학부모예요. 네네. 저희 아이들. 그때가 이제 애들 어릴 때부터였어요. 초등학생 때 그 엄마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이렇게 거치면서. 그렇군요. 근데 언젠가는 어떤 저희 막내 친구 엄마인데 네. 부부관계나 아이하고 문제 힘들어서 5시간을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줬고 저는 이제 물론 전도가 목적으로 관계십을 가졌지만 네. 나중에 돌아와서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는데 네. 현도 엄마 이렇게 자기를 좀 만나달래요. 근데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말아달라고를 저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먼저 구석을 깔더라고요. 네. 이렇게 엄마들은 그 6명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그걸 느끼고 거리를 두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는 목장을 하면서는 이제 제가 전면전에 나서기보다 목원들을 통해서 전도해오고 전도해온 그분들을 내가 안에서 잘 영적인 케어하는 게 내가 오히려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꿨는데 근데
목장 분가하고 나면 항상 누군가가 하여튼 열심히 전도해 오는 한 사람이 꼭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삼공부나 뭐나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집 차례인데 미처 제가 밥 준비 못하고 어디 출장 갔다 오거나 이러면 한 사람이 먼저 저희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있겠다라고 하고 목원이 이런 식으로 늘 섬기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헬퍼가 그러니까 항상 네, 이렇게 든든한 스탠바이 헬퍼가 했었네요. 네, 네. 전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완전 제 오른팔처럼 네. 제 가려운 걸 그렇게 잘 긁어주는 그런 헬퍼들이 늘 있어서 쉽게 그래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또 분가해서 네. 4대에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증조 할머니예요. 뭐예요? 고조 할머니예요. 근데 4대가 지금 다 살아 있어요. 다 살아 있고. 목장을 그렇죠. 사하고 있고. 또 보니 그 4대 중에서 또 다시 분가했어요. 분가한 사람이 있단 4대 말이에요. 중에 한 사람은 2번 분가했고 어허. 또 한 사람은 1번 분가했고 둘은 곧 분가할 만큼 인원이 지금 13 막 이렇게 차 있고 예. 흔히, 둘은 또 청년 목자로 예, 목자 네, 부부로 지금 사실은 지금이 제일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매들만 남았어요. 지금 네. 남편들은 그렇게 청년 목자 리더로 세워지고 그러고 나더니 조금 어렵네요. 요즘에는. 그러나 아이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승법 범식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되더라고요. 되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이제 실제 목자로서 또 지금 이제 초원직이라면은 목자는 지금 안 하시면서 초원직 목자하면서 하면서 초원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20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한 3년 목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 섬겨주시다가 가정교회를 2002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저는 한 2005, 6년? 6년인 것 같아요. 5, 6년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네, 그렇게 네, 목자 한 15년 한 사모님이면서 목자하면서 초원직까지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김숙희 사모님한테 가서 개인 레슨 받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목자 목녀들이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많아서. 예. 사실은 제가 못 따라가요. 지금은. 또 다른 장로님은 6번 분가에 한 번 분리했고 6번 분가를 한 하신 장로님도 장로님도 계시고요. 네. 3번 분가한 사람들은 뭐 제법 되고 3번, 2번은. 네. 자 그러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게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 교회 기쁨 넘치는 근데 왜 기쁨 넘치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했을까요? 그냥 기쁨의 교회 뭐 이런 건 여러 개 있는데 기쁨 넘치는 교회. 그 제가 이름 졌다가 집사람한테 혼났는데요. 너무 길다고 저도 그때는.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쁨 넘치는 교회였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지역 이름을 따서. 네. 근데 저희들은 교회가 너무 지역에 제한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지역을 넘어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제가 그렇게 친 거죠. 그래요.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기쁨 넘치는 교회가 정말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기쁨 넘치는 교회가 청년들, 대학생들 이 타겟으로 하는 이 가정교회로서 상당히 사실 제가 최영기 목사님한테 추천받을 때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인터뷰하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남은 시간 우리 청년 목회 어떤 식으로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 초창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네. 제가 보니까 청년 목장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전체 성도 중에서 약 20명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10개 목장의 청년들이 한 130명 이렇게 되거든요. 와, 그 대학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그러면 전체 성도의 몇 프로가 됩니까? 4분의 1 정도? 아, 그래요. 3분의 1. 어른 네, 중에는 네, 3분의 1, 네. 장년 중에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평균 연령을 제가 몇 달 전에 조사해 봤는데 네. 40세예요, 40세.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예. 40.8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40세.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노인에 속한 거죠. 목사님도 뭐 청년 같으시죠. 야, 근데 그건 진짜 참 대단한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일이 전주대 캠퍼스 사역에서 열매를 많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연관성이 있는 것 그것 같은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캠퍼스하고 가까운 이제 그걸 위치인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2015년에 어떤 목사님이 요즘 그 기독 대학들이 네. 채플이 제대로 안 돼요. 네.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 채플을 어떻게 좀 바꿀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신자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하겠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한 채플에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채플에 한 번 700명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강당에. 그러면 700명을 조를 나눠 가지고 7명씩 조를 나누면 100조지 않습니까? 근데 네. 100조 조장을 각 지역의 교회들이 대교회들 중에 리더들이 들어가서 조장을 맡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채플 끝나면 그 조장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이 학점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럼 그 조장은 바로 학생이어야 돼. 아니죠. 아니고? 우리 교회 아, 각 지역 교회에 지역 교회에 이 누군가 사역을 와서 함께 할 사람들 7명을 예. 예, 도와줘라. 그렇죠. 조장으로. 그러니까 밥 가정교회는 사주고, 딱이었죠. 이게. 밥 사주고 야, 만나주고. 그거 아주 획기적으로 그 거기 교목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그렇죠? 사실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외대에서 이걸 해가지고 네. 대단한 성공을 해서 아, 이제 전주대에서 그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시작할 때는 이제 돕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얘기를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반응이 좋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2015년 첫 해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네. 그 대신 3교시째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0명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50조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조 중에서 절반을 우리 교회가 예. 조장을 맡았다. 예. 그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쭉 있는데 네. 저희들은 점심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겠다. 네. 그런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교시를 달라. 그래가지고 3교시 채플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네. 성도들은 직장에 있다가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그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밥을 사거나 아니면 밥을 사갖고 오거나 네. 같이 먹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해에는 50명이 투입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90% 이상이 맞벌이고 직장 생활하는데 네. 이분들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50명이 일하다가 가가지고, 예. 야,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직장도 점심시간을 11시 반부터 달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시간을 자기들이 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는 와 50개 조에서 우리가 이 한 학기에 2명씩만 거두면 얼마냐 5인은 100명이네 청년들 100명이 오겠구나 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 하고 나서 예. 저희들 건진 영혼이 한 대여섯 명 될 거예요. 그래도 귀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이렇게 처참할까? 근데 요즘 네. 그 캠퍼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특별히 복음에 대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그 다음 학기에도 또 하고. 그래도 10%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이 꼭 전주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도 또 하고 그렇지. 그 다음 학기 또 하니까 네, 네. 나중에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아는 게 뭐냐면 네. 학생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전도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걸 학생들도 알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잘해주는 것이 이게 잘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네, 이게 미끼 던지는 거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학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학기가 끝났는데도 이분들이 연락하니까 이제는 진심이 느껴진다. 그렇게 해서 반응 오는 애들도 있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목장에 정착한 아이들이 목장에 해보니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아는 친구들을 불러온 거죠. 그렇지. 예. 아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몇 년 하니까 네. 어느 날 보니까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야, 그러면 5명씩 1년에 와도 네. 10년 해봐서 예. 목자들 입장에서는 또 VIP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황금어장인 거죠. 열매는 둘째치고 일단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찬스를 잘 잡으셨네요. 네. 네. 그때. 그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50명까지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채플이 안 됐으니까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진행됐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계속 그거를 네, 네, 하고 그걸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네. 한다고요. 네. 목사님 교회가 가장 또 많이 조장하고 그렇죠. 계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주 시내 다른 교회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하, 그 사역을. 아하. 예, 청년들 확장을 위해서. 근데 가정교회만큼 그걸 효율을 보기는 쉽지 그 않죠. 조장이 주로 목자 목녀 아니겠어요? 목자 목녀도 있고 주로 아니면 일반 일반 목원도 목원들도. 있는데 목원들도. 이제 일반 목원들은 사귀어서 목장 연결을 시켜주죠.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청년 목장이 거의 네. 10개. 4분의 1, 3분의 1.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왔더라도 그 싱글들, 그 청년들에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교회가 특별히 어떤 초점을 좀 맞춰서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원자재를 데리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목장으로 그냥 네, 목장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는 걸로. 네. 뭐 특별한 다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뭐 원 없이 먹고 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또 충분히 하고 싶은 말 하고 들어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목자 목녀가 달려가고 또 아니면 따로 자기 집에 불러서 같이 대화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타지 아이들은 더구나 멀리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목장 하나를 먹기를 위해서라도 기다리고 그 먹기 위해서 오다 보면 또 재밌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빠지는 거죠. 그 재미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친구들도 데려오고 네. 여기 같이 오고. 그 청년 목장의 목자가 이제 결혼한 부부들 예, 예. 이제 주로 그렇고 예. 이제 싱글이 그냥 목자하는 경우는 있어요 한 명. 많지는 않지만. 예. 네. 아이들 야. 데리고 와서 MT도 청년들끼리 연합 MT도 가고 나름 뭐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뭐 옥상이랑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섬겨요. 그 외에도 그 시간 외에도 시험 볼 때 뭐 커피라도 쿠폰으로 네,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찾아가거나 그렇게 열심히 근데 섬기더라고요. 그 참 그런 청년들 전도하는 전략으로는 진짜 아주 그거 좋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전주대학교처럼 그런 그렇게 학교가 허용을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달라. 딴 데는 들어가서 해준다고 그래도 노노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예. 외대 같은 경우는 뭐 외대는 미션 스쿨이 아닌데.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그 정 무슨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분이 예. 이 굉장히 그런 그렇죠. 면에서 예. 앞서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전략의 문제고 아이디어의 문제긴 하지만 네.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문을 두드리고 방법을 찾으면 길이 열린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 전주에는 종합대학이 많아요. 네.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또 전주대 있죠. 또 교대. 가까운 데 이제 교대 있고 익산에는 원광대학교가 있고 전문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쪽을 타겟으로 계속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전대 전주대 옆에 비전대도 저희들 미션이라서 미션 스쿨인데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서 우리 지금 목자 목녀 그 부부가 거기 섬겨요. 지금 미션 스쿨이 아니고 또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의 시도는 어떻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대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건 지목사님이 더 잘 알아요. 지목사님 직접 현장에 뛰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이제 네. 거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 그 청년 담당 부목사하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말은 쉽죠. 이렇게 평탄하게 하신 것 같지만 우리 이 가정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전환을 할 때 있어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팁을 하나씩만.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네. 실수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목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마치 이거 뭐가 똑같냐면 교회 공장 건물을 지어놨더니 제품이 나오더라. 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함과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치밀함과 세밀함.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 예를 말씀드리면 네. 예를. 네. 저희 교회는 44개 목장이지만 목자일지를 거의 95% 100% 쓰거든요. 예. 인터넷으로 쓰는 거. 네.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이게 95% 100%를 쓰냐? 지난주는 100% 이렇게 쓴 네.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평균 통계가 그래요. 아하. 지금까지 쭉 해온 통계가 95% 10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요? 예. 계속 쓰라고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이 있죠. 네, 어떤 방법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목장을 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목자일지를 못 쓰면 못 쓴다. 그리고 주일이 오기 전에 목자일지를 쓰지 못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일이 딱 지나면 네. 벌써 새 주일이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시 써야지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목사님이 44개 목장인데 저는 이거를 일일이 다 보고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일일이 코멘트를 안 해주면 하는 목자 목녀가 쓰다가 안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에 48시간이나 써야 된다. 주일 전에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목녀가 써도 좋다.
그리고 코멘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목사님 코멘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또 안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의 벌칙을 주죠. 그래서 한 초원에서 2명이 목자일지를 안 쓰면 총 목자 모임 때 그 초원지기를 불러가지고 2만 원 내세요. 그러면 2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내요. 그리고 목자들은 안 쓴 목자들은 10,000원씩 내고 한 초원에서 한 명이 목자가 안 썼으면 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 썼어요. 다음에 잘 쓰세요 이렇게. 그러나 두 목장이 안 썼을 때는 제가 초원지기한테 책임을 묻죠. 그럼 초원지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빨리 써라 이렇게 하고. 그 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컴플레인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문화가 정착이 초원지기가 먼저 2만 원을 내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10,000원밖에 안 내잖아요. 네. 기도 지원. 그다음에 이제 네. 목자들은 제가 하는 얘기는 네. 목자일지만 쓰면 3중 기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목자가 기도할 거고 초원지가 보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기도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좀 힘들어서 3중 기도의 지원을 받게 하는 거. 우리 목원들이 기도의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은 목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목자들한테 이거 꼭 써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그냥 네, 강압적으로 써라 이렇게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써줌으로 인해서 우리 목원들이 3중의 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아주 좋은 팁입니다. 사모님은요? 가정교회 잘하려면 특히 사모님 입장에서 또 그렇게 4대 손 또 이렇게 조상이 되셨는데 요거는 내가 한번 진짜 나 자신을 또 다시 컨펌하기 위해서도 이런 얘기는 꼭 주고 싶다. 요즘에 제가 조금 그러니까 자꾸 경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제가 자꾸 봐요. 경험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약간 가정교회 하다 보면 목장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특히 목원 중에 그리고 또 목원들이 그것을 목장에서 자기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면 그런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꼭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삶은 안 바뀌는데 늘 이렇게 시부모님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문제가 더 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주려고 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닌데 그거를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본인이 하도 설교를 들어서 그건 알거든요. 그분도. 네. 네. 근데 우리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을 매주 만나서 듣는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돼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동의해줘야 되는 그래서 목장 안에 깊은 나눔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안전지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꺼내는 사람이 목원들이 이걸 수용을 못 해줄 것을 예상을 하면 이걸 안 꺼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안 되는 목장에 보면 보여요. 네. 왜 안 맞아요. 되는지를 보면 네. 그 목자 목녀가 정말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본인의 삶은 정말 반듯해요. 영적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FM이에요. 왜 FM인 부모가 약간 탈선하는 자녀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 목자 목녀도 목원들에게 그런 면이 보일 때 동의가 안 되면 공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해주려고 할 때 상대가 안전지대로 느끼고 목원이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래야 깊은 나눔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목장에서의 파워는 깊은 나눔이 없으면 굳이 목장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이고. 네, 그런 거. 뭐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목사님한테는 제가 세밀하게 치밀하게 사모님한테는 정말 깊은 나눔의 자리가 돼야 된다. 네. 뭘 얘기해도 안전지대가 돼야만 나눔이 믿고 된다.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